자, 처음에 이 71번 문제, 171번 같은 문제들이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게. 식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여요, 저 식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혹시나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좀 배려버릴 건데, 이제 0부터 2까지 정의된 다항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차 함수라고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fx식이 좀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x로 다 처리를 하는데 이 문제가 좀 힘들게 나오려고 t를 중간에 갖다 끼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거든. 어차피 t는 무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x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거야. 0에서 2 사이의 숫자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야, x. x가 0에서 2 사이로 이제 나중에 여기에 오게 될 건데 일단 이 식은 처리한 다음에 fx에다 찡겨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t가 무한히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 봤었을 때 T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숫자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T가 중요한 거야, T. 그러면 T의 2차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긴 1차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차분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1차긴 1차인데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야. 그지? 그잖아. 여기 t의 1차식이고 루트 바깥쪽으로 나오면 여긴 t의 1차, 여기 1 더할 필요 없어 이거.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건데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수의 개수들이 정답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뜨는 거냐면 최고차수의 개수가 무조건 정답이 안 돼요. 저게 x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이 값이 0이 아닌 숫자로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0이 아닌 숫자로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t에 관련된 1차고요. t에 관련된 1차예요. 그래서 이거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x의 제곱 빼기 2x가 0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수의 개수들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분모가 1이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요. 누가요? fx가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떠버리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0이 뜬다는 건 얘가 없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라는 뜻은요. 무한대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 상황이. 얼마입니까? 0 떨어집니다. 갈려야 돼요, 이 문제가.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네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 문제 니네 그냥 이렇게 풀었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x에 0과 2가 됐었을 때 여기가 0인데요. 실제로 넣어보면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이걸로 풀어도 답은 맞았을 건데 시험 문제가 이걸 틀어서 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혹시나.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식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니네들은 이 문제에 아무 적용 안 받았겠지만 문제를 틀어서 낼 거였으면 여기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만들어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니네들은 이 문제 틀어집니다. 알겠죠?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거 지금 갈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얘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게 0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가 0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1차예요. t 제곱이라고 돼 있지만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t로 나올 것이고 1차 너도 1차. 그래서 1차분의 1차로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0이 안 된다는 전제라면 최고차수의 개수들이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게 0이 돼버리면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그래서 0 떨어집니다. 알겠죠? 네. 요거까지 니네가 긁어냈으면 이 문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되는 데가 0하고 2란 말이에요. 그러면 0하고 2 제외한 나머지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렸으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여기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어떻게 그렸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물론 여기도 위로 점점 올라갈 건데 구간이 지금 어디에서만 닫힌 구간 0에서 2 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뭐가 들어오냐면 잘 보세요. 이거의 값이 항상 0이래요. 그러니까 x에 0이 들어갔었을 때 2가 들어갔었을 때 여기가 연결이 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게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이거 0 됐다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이 그림 그렸어도 답은 둘 다 똑같이 나오긴 해요. 맞기는 한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이거 구분 안 해놓으면 점수 깎여요. 무조건 깎여요. 얘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몇 점이 날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이 이 내용이거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맞았건 틀렸건 간에 요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요거 지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죠? 또 뭐 여기서 최대값은 뭐 0이 될 거고 초세값은 이제 뭐 여기다 1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니네가 계산하시고. 자 보세요. 다 친구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내서 연속의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프는 이어졌다는 거 돼 있습니다. 편의상요 이걸 f1x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를 f2x라고 할게요. 자, 그때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일단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끊기는데 마이너스 1에서 끊기죠. 그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못 넣어요. 분모가 0대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이거니까요. 됐어요? 네. 그러면 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요거 값이라고 요거 값이 얘 값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으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해서 갔었을 때 f2x를 이제 지금 쓰는 거예요. 너의 극한값이 결국 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또 미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함수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고 분모의 극한값이 잠깐만 미안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됐습니까? 그러면 미정의를 썼다는 거는 요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얘 갖는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얼른 조립제법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걸 얼른 조립제법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0 돼야 되는 숫자 A 값은 마이너스 6 떨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잘 봐요. 마이너스 6이 떨어졌으니까 또 여기다가 멍청하게요. 또 인수분해 또 하고 자빠지지 말고요. 지금 요 식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터져 나간단 말이야. 이제 마이너스 1 바로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미정이 안 쓰고 쓰면 이렇게 더 빠르다고요. 식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렇게. 이게 지금 얘라고요. 이거 B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이미 아까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6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6에다 붙이니까. 요렇게. B값 3이네요. 뭐라고 있어 이거? 최대 최소값. 자, 그러면 AB 값은 일단 우리가 모르는 값은 다 찾았어요.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 그래프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그것까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fx를 지금 볼 건데 마이너스 3부터 또 손만이 가네 문제. 그냥 맞았어야지 왜 이런 거를. 귀찮아. 그러면 맨 처음에 AB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의 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b 값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쓸 때요 또 멍청하게요. 또 이거 쓰고 자빠지지 말고요. 이거 쓰고 인수분해하지 말고 이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눠질 거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형태까지만 설명할 것이고 최대 최소는 니네가 구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지금 보기가 숫자가 이쁘지가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거 왼쪽 거를 요거를 파란색, 요거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만 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요, 축방정식이 지금 3 떨어지거든요. 그잖아요. 3이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요 밑에 있는지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얘 지금 축방정식 3이라는 소리는요,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 그래프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축방정식이 얼마냐면요, 얼마냐 이거, 아우씨 암산이 안 돼요. 또 분수 나오면 마이너스 2a분의 b. 잠깐만, 이거 맞아?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 2분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맞죠? 그러면 이게 2분의 3이네. 여기는 그러면 2분의 3이면 뭐 대충 뭐 몰라. 한 대더 표시해.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아래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잖아. 그러면 대충 그려도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눈치가 채져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아니 글잖아. 여기 어차피 연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연소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최소값은 정해졌네. 여기가 최소네. 최대는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만 최대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림상 이렇게 급격하게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가 최대일지도 모르고, 이거는 확인만 해서 숫자만 얼른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됐어요? 끝났어요. 단순 계산 문제를 뭐해. 봐봐. 요 73번 문제 지금 기억번 때문에 지금 틀린 애들이 좀 많아요. 틀린 사람들 중에서 기억번 때문에 틀린 사람이 많은데, 이게 아까 니네가 찾았던 것처럼 우리 저번에 요 비슷한 문제 봤단 말이에요. 57번, 이게 157번에 니은번, 157번에 니은번하고 기욱번하고 완벽하게 말이 거꾸로예요. 157번에 니은번 같은 경우가 fx가 x가 a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C였을 때도 연속이다. 그 말은 맞거든요. 이게 굳이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말은 fx가 0에서 연속이 되면요 절대값을 씌워도 연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fx 상태가요, 이게 연속함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0에서. 그러면 x가 0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래프만 이어만 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절대값을 댔다는 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림 한 3개 정도 그려도 되니까. 이게 fx라고 생각해봐. 지금 157번에 니은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x축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요. 얘는 뭐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다 어차피 그래프 이어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었을 때는 그때는 연속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저 지문이 틀리다고요. fx의 절대값을 씌운 상태가 연속이라고 해서요 원상복귀 한다고 절대값이 절대값을 벗긴다고 해서 저게 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식에서 뭐를 붙이는 건 되게 쉬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157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fx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저 니은번에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그래프가 이제 저 문제, 이 기억번을 설명을 해보면, 원래 원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뭐 여기에 이제 뭐 색깔 들어가고요.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게 원래 fx 그래프라고 쳐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절대값 씌우면 이거 그대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V자 그림 나온다고요. 근데 fx 자체가 연속이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원식을요 이렇게 절대값이라든지 뭐 작업하는 건 되게 편해요. 근데 저 절대값을 벗겨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말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함부로 붙이거나 뭘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7번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내 말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저 절대값을 함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원래의식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는 건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때도 이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림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연속이라고 해서요, 절대값을 벗긴다고 연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됐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니네들이 이제 저 틀린 사람들 아까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기억을 체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헤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면 되죠.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요 1이 아니라 여기가 2만 돼도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저게 fx,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만약 2라고 설명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봐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합성함수를 때려놨는데 저번에도 이거 한번 설명하긴 했을 거예요. 1에서만 연속하면 돼요. fx 자체가. 네, 지금 문제 이걸로 바꿔놓고 얘기할게요. fx가 1에서 연속만 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선생님 여기가 1 아닙니까? 여기 2입니다. 1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1이면 2고 1이면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칩시다. 그러면 지문 잘 봐보세요. 이게 만약 2라는 가정하에서 fx가 x가 1에서 연속, 맞아요. 1에서 연속이라고 있지 2에서 끊기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됐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자 f1이 2라는 전제라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합성함수 때리면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를 향해서 갔었을 때, 봐봐, 2를 향해서 갔었을 때 좌우를 보면은 y값이 누굴 향해서 가냐면 2를 향해서 가는데 좌우야. 그러면 그 2가 이쪽 2로 다시 들어온다 했지. 좌우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뭐 연속이 나발이가 그거네. 말 이해됐죠? 그래서 저게 꼭 1값으로 가야 돼요. 왜? 이게 1이면요 이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서 뭘 옮길라 그래. 요것만 바꾸면 되지. 1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1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f1이 1값이라고 지금 멘트 떴어요. 그러면 1이 그 이제 x에 대해서 좌우를 보세요.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그럼 y도 1을 향해서 가는 좌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y값이 다시 여기 x값으로 또 들어와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아니라 딴 숫자로 가버렸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뭐 2라든지 3으로 갔었으면 그땐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질문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있지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안 했어요. 잘 들어. 저번 시간에 연속 불연속에 대해서 연속 곱하기, 그러니까 연속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이거 얘기했던 거는 이건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뭔 말인지 됐습니까? 전 구간에서만 말하는 거고, 저 fx 정보가 전 구간에서 연속한지 안 한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1에서만 연속이라면서요. 그럼 1 아닌 데서는요?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진짜 여기가 만약 2로 나왔으면 그땐 상황이 달라져 본다고요. 2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극한값을 합성 걸면서 만약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땐 이가 달라져 버린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지금 이거 잘 풀어놨어요. 저 니은번 다들 아까 저게 맞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2, 3이 됐었을 때도 이제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됐죠? 네. 디귿번 뭐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디귿번은 지금 기억번 때문에 지금 다들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지금 75번 같은 이런 문제는요, 틀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내가 솔직히 말해서 1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둘 다 설명을 할 건데, 1번을요 2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 식으로 풀 수도 있고 2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자, 1번은 내가 일단 먼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근데 2번은 그림으로 설명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이제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fx 그래프를 정확하진 않지만 어차피 이 점만 찍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점은 찍어낼 수 있으니까. 혹시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큰 숫자가 있네.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대충 체크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4. 마지막으로 눈금 이렇게 찍지 말아라. 시간 없다. 언제 그러고 있을래? 자, 1,4,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3,3, 3,3 한 이 정도. 좀 더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뭐 4, 마이너스 1. 대충 이 정도. 자,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 우리가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줄 수는 없지만 최단으로 뾰족뾰족하게 그려버리세요.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게 이제 fx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fx 그래프고 이게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네. 지나야 되니까. 내가 기울기는 45도 안 맞춰줬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건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쨌든 칠근은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교점은 3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도 니네가 혹시나 식으로 푸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그림으로 푼 게 편하지만요. 2번은요. 그림으로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거 fx 그래프가 뭔 줄 알고요. x제곱을 해요. 그냥 fx니까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저거는 x제곱이니까 아예 손을 못 대요. 그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그림이 이렇게 직선화되어 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몇 차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x제곱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림으로 아예 못 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도요.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 도형 자체가 안 먹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다 넘겨서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손만 많이 가요. 요 어디 있어요? 요 그래프를요. 우리가 gx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서요. 여기가 부호가 빨리 바뀌는 데만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냥 빨리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0, 1, 2, 3, 4 집어넣어갖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겠지만 니네 쓸 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내 말 뭔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빨라요. 손속도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다다다닥 써버리세요. 일단 제곱부터 먼저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 0이잖아요. 그냥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1. 아, 나 순간 개수 안 맞는지 잠깐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1.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3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3배, 3배, 3배.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빨리 쓰면 돼요. 9고요. 부호만 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됐어요. 그러면 대충 봐도 음수잖아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음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봐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봐도 음수, 양수. 이건 계산해야 되나? 마이너스 음수. 그러면 여기 부호 바뀌었고요. 여기 부호 바뀌었고요. 여기 부호 바뀌었고요. 여기도 바뀌었고요. 그 4개 뜹니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지 마세요. 이건 더 힘들어요.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대입하세요. 이게 더 빨라요. 전부터 얘기하지만. 내가 수요일 때 아마 이 말 했을 건데. 수요일 때 가르칠 때. 됐죠? 그러니까 식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는 저 fx가 아무것도 안 건드려져 있으니까 한 거고, 두 번째처럼 fx 앞에 x제곱이라는 형태가 뭐 하여튼 x든 x제곱이든 뭐 하여튼 뭘 건드렸다. 그림으로 못 풀어요. 무조건 식이에요. 자, 3차 방정식이라고 멘트가 떴어요. 그죠? 이거 지금 맞은 학생들도 많은데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게 우리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을 합쳐 넣었다는
그 형태란 뜻이거든요. 이게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게 평가원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베껴서 냈다면요, 시험 문제가요, 이 디귿번이 단독으로 잘 안 풀려요. 보통 그래요. 저 기억 니은번이 힌트가 있어서 디귿번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디귿번 단독 문제가 아니라. 근데 학교 시험 문제가 저게 그냥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다 단독 문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시험은 그냥 막 베껴서 갖다 베껴서 내버리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모의고사를 그대로 베껴서 냈다면요, 디귿번이 힌트가 있어요. 기억 니은에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모의고사를 약간 베껴서 내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번이 힌트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희 학교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냥 따로 푸셔야 됩니다. 저거 다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저거 좀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번, 니은번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0, 1, 2밖에 못 넣을 게 그밖에 못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x에 0 들어가고요, 1 들어가고요,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0 들어가면 여기 다 터져요. 남는 건 여기밖에 안 남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요 식을요, 요 앞에 있는 식을 fx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 f0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2로 반응해서 나올 거고요. 양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1 들어가 보면 지금 이쁘게 다 터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여기 다 터져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아니 1 빼기랬다. 1 곱하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 음수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2가 들어가 보세요. 2가 들어가면 여기 터져요.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 되니까 양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호 바뀌고요, 여기서 부호 바뀌었기 때문에 근이 존재해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실근 하나 존재하고요, 1에서 2 사이도 실근 하나 존재해요. 끝났어요. 일단은 기억 니은번은 맞아요.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원래대로라면요, 저 디귿번이 기억 니은이 없다면 이 문제 못 풀어야 돼요. 저렇게 특정 숫자보다 음의 실근을 갖는 게 하나가 존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없었다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3차식이라고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 그럼 그는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돼요. 무조건 그는 3개여야 됩니다. 3차니까 그래요. 가로 풀면 뭐 4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만. 됐습니까? 그럼 3차식이니까 근이 3개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근을 하나씩 가져갔어요. 0에서 1 사이에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 하나 가져갔고요, 1에서 2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나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0에서 1 사이에서 1에서 2 사이에서 근이 한번 발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저 디귿번이 물어보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음의 실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음의 실근요, 이쪽. 그럼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이 하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라는 뜻은요, 누구만 보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3에서 0, 그 f 마이너스 3 값과 f 0 값이요, 부호가 반대면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든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든지 하여튼 부호만 반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확인만 하시면 돼요. f0은 이미 나와 있으니, 양수라고 나왔으니 그 f-3만 확인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요. 이제 확인하러 가야 돼요. 엄마 계산이. 잠깐만요. 1 까고 또 까고 죽었네. 3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고요. 플러스 1 까고, 뭐 저거 묶을 수 있었나? 묶을 걸 그랬나? 마이너스 4 하나 더 까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를 까니까 마이너스 2. 아, 여긴 다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0 60이냐? 60 플러스 12 플러스 20 플러스 6. 이거 음수네. 그잖아. 대충 계산해서 음수잖아. 맞네. 마이너스 플러스 6. 그럼 한번 생기네. 끝났어요. 그러면 봐봐. 원래 지문대로 하면, 여기서 보세요. 원래 지문대로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는 멘트가 나와야 돼. 원래는. 그잖아.
원래 이 단어가 뜨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원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는 단어가 떠야 되는데 왜 한 개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 근 2개 가져갔으니까. 됐어? 그래서 저 멘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디귿번 멘트를. 맞네 저것도. 자 8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주기함수라고 돼 있어요. 4짜리 주기로 돼 있고요.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부호가 반대인가 봐요. 예, 뭐 근다 치고요. 그러면 열린 구간 0에서 15 사이 내에서요. 이게 그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그러니까 계속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풀었던 학생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잘 봐봐요. 이게 일단 주기가 4짜리라는 걸 아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느낌이 왔었어야 돼. 주기는 4인데 여기는 벌어진 게 3밖에 안 돼. 그걸 눈치챘어야 돼, 이 문제가.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했어요? 주기가 4였는데 벌어진 게 3밖에 안 된다고. 만약에 저게 벌어진 게 4였으면 그때는 아마 2번이었을 거예요, 정답이. 아마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 문제는 니네가 못 풀었냐면 잘 봐봐. 이거 어떤 학생은 이것도 썼더라고. F0에서 F3하고 지금 이 얘기 2개는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4씩 계속 올라가니까 F4, F8, F12, F16은 필요는 없지만 15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아주 뭐 이렇게 누가 썼지? 그래요. 4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이제 봤었을 때 맨 처음에 이게 눈에 들어왔었을 거야. 그러면 부호 반대니까 여기도 계속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러잖아.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개를 쓸 확률이 있다고.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푼 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나마 함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으면 내 말대로라면 요거. 그러니까 이걸 함정이라고 생각이 그냥 2번이를 썼었다는 애들은 이게 4고 저기에 벌어진 게 3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푼 애들. 근데 저거를 풀다 보면 느낌이 와야 돼. 와씨 이게 애매한 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이지만 정확한 그림은 당연히 아닙니다. 0과 3에 대해서 부호를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0이었을 때 음수고요. 3이었을 때 양수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가 지금 x가 3일 때 여기가 0일 때요. 근데 주기는 4부터 4덩어리이기 때문에 4였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려보면 아는 거예요. 왜? 하나 더 나와요. 하나 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그려봤으면 바로 할 것을 아까 누가 이거 표시만 했다. 그죠? 됐어요? 또 멍청이 좋다고 이거 표시하지 말아라. 15까지밖에 안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7개예요. 별것도 아닌데 아가리 딱 펼쳐놓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저걸 인지를 했었어야 돼요. 저걸 쓰면서 4칸, 3칸 뭘 노리고 있는 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선생들이요 시험 문제 바꿔서 낼 때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별거 없어요. 여기 2로 바꿔요. 별거 없다고요. 2로 바꿔서 내요. 2로 바꿔서 낸다고 해서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숫자만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큰 컨셉은 안 건든다고요. 못 바꿔요. 바꿨다 난리 나게 문제 틀려보면 어쩔 건데.